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들리나? 마이크가 이거 이상해가지고 한참 고생했네. 이거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 이걸. 그 내가 너가 그 숙제해 왔는 거 이래 딱 보니까 그 뭐지, 재무제표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잖아.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네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용어를 갖다가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줄게. 그 뭐고 수학 그 공식 같은 거 외울 때도 뭐 공식을 그냥 외워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지, 그자. 수학 공식을 외울 때도 공식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 공식을 쓸 수가 있다, 그지. 이런 용어 같은 것도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게 계산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쓸 때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자세하게 좀 해줄게. 용어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뭐 인터넷에 조사는 했는데 아직 이해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목소리 크기 적당하나? 목소리 크기 괜찮아? 그러면 자, 한번 보자. 회사가 맨 처음에 설립을 딱 하려면은 일단 자기 돈인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째 자기 돈 가지고도 이렇게 뭐 집기 같은 거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이 모자랄 때는 은행에서 또 돈 또 빌린다, 그제? 그걸 갖다가 부채라고 얘기하지. 그래, 자본금하고 부채를 합해 가지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영업할 준비를 다 한다, 그지? 자, 자본금하고 부채를 합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노? 자본하고 부채를 합해서.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그자? 그래. 자본하고 부채가 하고 다 합해가지고 자기들이 영업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또 구입을 하고 일단 세팅을 해주는 거다, 그지? 어.
그 자산 가지고 그죠? 그러면 일단 자본이 모였으면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된다, 그지? 주식 발행 액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 이제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몇 주를 발행해 줄 건지는 결정이 되겠지, 그죠? 음, 그러면 재무제표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액면가라는 거는 일단 이제 주식을 발행해 줄 때 그 발행 그러니까 주가하고 액면가하고는 다른데 주가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 액면가는 이제 맨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 그 8만 주로 딱딱 쪼개면은 액면가 5천이 나오는 거다, 그제? 그러니까 액면가는 정하는 거고 5천이 나오면 8만 주를 발행하면은 자본금 4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어. 액면가는 정해진 거고 주가는 시장에서 거래될 때마다 주가는 계속 변동하는 거다. 그 다음 이제 발행 주식 수는 액면가를 알면은 자본금을 알면은 어,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매출액은 1년 동안 영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팔았냐 그 뜻이고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그 거고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또 영업 외에 필요한 이익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지배 비지배에 대해서는 그 종속회사를 설립했을 때 지배 비지배 요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 복잡해지니까. 자, 그다음 이제 유보는 당기순이익을 일정 부분은 배당을 주고 일정 부분은 회사에 유보를 시키는데 당기순이익에서 배당해 주는 거를 빼면은 유보금이 얼마가 남았는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는 유보금하고 요 유보금이 여기 자본금에 합쳐진다, 그죠? 유보금이 자본 총계에 합쳐지지. 유보를 시키면은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유보금이 자본 총계에 합쳐지는 거다. 자, 그다음 이제 배당은 회사가 이제 순이익을 내면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고 현금 배당 성향 이런 거는 이제 순이익이 나왔을 때 배당은 얼마 정도 주고 유보는 회사의 유보는 얼마 정도 시키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을 5천만 원 주고 유보금을 5천만 원 주면은 현금 배당 성향은 50%제 그자 단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반을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이익이 1억 원이 나왔는데 배당을 1천만 원만 줬다 이러면은 배당 성향은 10%제 그죠? 단기 순이익 1억 원 중에 1천만 원밖에 안 주니까 배당 성향은 10%라 볼 수 있다 그죠? 자산 총계는 맨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으면은 그 자본금하고 부채하고 합하면 자산 총계가 되지. 부채 총계는 은행에서 빌린 돈이고 자본 총계는 주주들이 다 납입한 돈이고 비제 지배 비지배는 나중에 배우고 자본 유보율이라는 거는 일단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은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배당을 하고 일정 부분은 유보를 시킨다 그랬는데 그 유보금하고 그 전에 저번 연도에 있던 자본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만큼 자본이 늘어났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자본 유보율은 어떻게 늘어나는 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지. 그 자본금 중에서 유보율이 유보금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냐 그 뜻이다. 그자?
다음 이제 올해 요렇게 장사했고 또 내년에 장사하면 또 내년에 유보금이 또 있겠지. 그러면은 다음에 되면은 유보율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 그자. 그 다음 이제 1년 더 장사하면은 그 다음에 또 수익을 올리면 유보 이렇게 돼가지고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유보금도 점점 쌓이니까 유보율도 점점 높아지는 거다 그자. 유보율 받고 부채 비율은 자기 돈에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거다. 자기 돈에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자기 돈에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냐니까 자기 돈은 자본이고 자본에 대비해서 이러니까 자본이 기준이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지. 자본에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부채 비율 하면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여기 100 곱하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겠지. 그죠?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뭐 다른 업종에 진출하거나 뭐 회사를 더 키우거나 뭐 지점을 낸다거나 이러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은행에 또 대출을 이렇게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부채 비율은 항상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죠? 너무 높으면 또 너무 이제 이자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부채 비율까지 했고 영업이익률 보자.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매출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얼마만큼 올렸나 요게 영업이익률이다. 매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출이 기준이니까 매출을 분모해 줬고 매출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어느 만큼 매출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어느 만큼 올렸나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매출이 100억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을 10억 올리는 게 좋겠나 아니면 매출을 100억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을 20억을 올리는 게 좋겠나. 영업이익률은 크면 클수록 좋지 그자. 영업이익률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영업이익이 크게 큰 비율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물건을 팔 때 마진을 많이 붙여가지고 판다는 얘기다, 그자? 회사가 물건을 팔 때 마진을 많이 붙여가지고 판다는 얘기다. 그런데 회사가 마진을 많이 붙여가지고 팔려면은 회사의 물건의 품질이 좋아야 되겠지. 품질이 좋아야지 마진을 많이 붙여도 팔지. 자, 여기 만두 주식 회사가 있다. 만두 주식 회사가 있으면은 맛이 다른 가게에 비해서 아주 좋아야지 마진을 많이 붙여도 사람들이 사 먹겠지. 그 다른 만두 회사랑 뭐 맛이 비슷하면은 마진을 높게 붙이면은 사람들이 안 사 먹겠지. 맞지? 가성비가 안 좋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을 높게 한다는 얘기는 마진을 높게 붙인다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죠? 회사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은 브랜드 밸류가 굉장히 있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 제품에 대비해 가지고 다른 회사는 흉내 낼 수 없는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뭐 특허라든가 자기만의 디자인이라든가 자기만의 뛰어난 개성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지 마진을 높게 붙여도 다른 사람이 산다,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자기만의 개성이 있거나 특허가 있거나 아니면 브랜드 네임이 브랜드 밸류가 아직 높거나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다. 그 회사 제품에. 자, 그 다음 이제 순이익률에 대해서 한번 보자. 순이익률은 매출에 대비해 가지고 순이익이 어느 만큼 나왔냐 그걸 나타낸다, 그죠? 매출에 대비해서 순이익이 어느 만큼 나왔냐. 자, 매출에 대비해서 순이익이 어느 만큼 나왔냐 하면은 이게 순이익률이 높으려면 마진도 많이 붙여가 팔아야 되지만 거기다가 이자가 너무 많이 빠지면은 또 순이익이 낮아지겠지. 이자로 은행에 돈을 많이 빼줘야 되니까, 그자.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높게 나오려면은 마진을 높게 붙이면서도 은행에 이자는 조금만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자. 그러니까 순이익률 정리를 하면 순이익률이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회사 제품에 대한 그 메리트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낮아야지 순이익률이 높게 나오겠지.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 그죠? 순이익률이 높게 나오려면 그래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이제 RO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ROE는 Return on Equity라 그랬다, 그죠? 자, 한국어는 부를 때 그 분모부터 부르고 분자를 나중에 부른다 그랬는데 영어는 분자부터 부르고 분모를 나중에 부른다 그랬지. 그러니까 Return on Equity 이러면 return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온 돈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지, 그죠? 리턴은 순이익이고 equity는 자기가 가진 돈 그러니까 자본이다, 그죠? 그러면 return on equity면은 자 return은 분자에 쓰나 분모에 쓰나 영어로 말할 때는 분자를 먼저 부른다 그랬으니까 return은 분자에서 분모에서 분수를 여러 딱 나타내. return은 분자에 쓰나 분모에 쓰나 return이 앞에 있잖아. 영어로 부를 때는 한국어로 부를 때는 분모부터 부르고 분자를 나중에 부른다 그랬는데 영어로 부를 때는 분자부터 부르고 분모는 나중에 부른다 그랬잖아. 그러면 리턴이 앞에 있으면은 영어는 분자부터 부르니까 리턴을 위에 써줘야 되겠지. 다음 째 equity는 나중에 나오니까 분자에 쓰는 거지, 그죠? on 리턴이 앞에 나오는 거를 먼저 쓰고 equity 뒤에 나오는 거는 분모에 쓴다, 그죠? 그러니까 리턴은 순이익이고 equity는 자기 돈이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서 리턴을 얼마만큼 시켰냐.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서 순이익을 어느 만큼 올렸나. 그러면 요거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어느 만큼 올렸나. 그럼 자기 돈을 은행에 투자할 수도 있지. 자기 돈을 투자하면은 은행에서 이자가 돌아온다, 그자? equity, 자기 돈을 투자하면 은행에서 이자가 돌아오고 또는 회사에 투자하면은 자기 돈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순이익이 들어온다 그자. 리턴이 순이익이니까. 자,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자, 만약에 사장이라 해보자. 이 회사 사장이 있다. 이 회사 사장이 자기 돈을, 에쿼티는 자기 돈이라 그랬지, 자본. 자기 돈을 넣어서 회사를 굴려서 리턴을 시켰다. 리턴, 순이익을 창출해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사장이 회사를 안 만들고 은행에 저금을 할 수도 있겠지. 은행에 저금을 자기 돈을 저금을 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발생을 시켰다. 그렇게 해도 돈을 버는 거다, 그자?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돈을 넣어서 순이익을 발생시켰다. 그래도 돈을 버는 거고. 자, 그러면은 리턴 온 에쿼티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어느 만큼 자기한테 돈이 돌아왔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는 은행에 돈 넣는 거하고 회사를 차리는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은행에 돈 넣어도 어차피 이자는 돌아온다, 그자? 회사를 차려도 이제 수익이 돌아오고. 그러면 이거를 은행 이자율하고 비교해 가지고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겠지.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아야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막 힘들게 영업해서 자기 돈이 돌아오는 비율이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아야지 기업을 차리지. 은행 이자율보다 너무 낮으면은 기업을 차린 의미가 없지, 그자? 그러니까 자, ROE는 Return on Equity라 그랬다. 자, 그러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이 리턴 됐냐? 자기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순수익을 올렸나? 그러니까 자기 돈,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순이익을 올렸나? 요 뜻이다, 그자? 그러니까 ROE는 크면 클수록 좋겠지? 자기 돈을 투자했는 대비해서 자기한테 돌아온 돈이니까, 그자? 크면 클수록 좋다.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아야 된다, 그자? 자, ROA에 대해서 한번 보자. ROA도 ROE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ROA는 자, R을 위에 줬고 A를 밑에 적어야 된다. 여기서 R은 리턴. 리턴은 돌아온 돈이니까 순이익이라고 보고. 자, A는 asset. asset은 자본하고 부채하고 총 합해 가지고 자산을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자산에 대비해서 리턴이 얼마만큼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자산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리턴을 최대한 많이 올리기 위해서 부채도 끌어들이는 거지, 그죠? 맨 처음 영업할 때 막 필요한 직기류가 많으니까 순이익을 최대한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막 돈을 빌려가지고 인테리어도 막 더 좋게 하고 뭐 더 깔끔하게 하고 수도 시설도 막 진짜 깔끔하게 놓고 화장실도 이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자? 그러니까 ROA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자? 자기 돈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리턴이 된 비율이니까 크면 클수록 좋겠지. 리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니까, 그죠? 요것도 자기 기업의 자산이다, 그죠? 자산. 자본하고 부채하고 합했는 자산을 이만큼을 투입했는데 리턴이 이만큼 돌아왔다, 그 뜻이니까. 요것도 그 법인이 기업이라 그랬다, 그죠?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게 에센, 요게 자기 돈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하고 다 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다, 그자?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순이익, 리턴을 얼마만큼 올렸나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요것도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아야지 좋은 거다, 그자?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막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은행에 그냥 돈을 맡겨놓은 것보다
ROA가 훨씬 낮아지면은 일에는 의미가 없지, 그자? 머리 쓰고 몸 쓰고 해가지고 일에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자? 그러니까 ROA도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째 EPS에 대해서 알아보자. EPS. EPS는 earning per share라 그랬다, 그자? earning이라는 의미도 벌어들인 돈이지. earning이라는 것도 벌어들인 돈이니까 E도 순이익이라고 보면 된다. earning per share. per share라는 얘기는 share 이렇게 쫙 이렇게 주식을 회사를 쫙 쉐어했다는 얘기는 나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회사를 쉐어했다는 얘기는 주식 숫자만큼 이렇게 쫙 쪼갰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라는 얘기는 벌어들인 돈이 per share니까 per share 벌어들인 돈을 쉐어한다는 얘기니까 주당 얼마를 벌어들이냐 그 뜻이다. 주당 얼마를 벌어들였나. 그러니까 EPS도 크면 클수록 좋겠지, 그죠? 주당 벌어들인 돈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PER 해보자. PER. 요 P는 프라이스고 E는 어닝이고 R은 레시오다. 레시오는 B를 뜻하는 거지, 그죠? 그럼 PER 요로 있으면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프라이스하고 어닝하고 비교한 비율이다. 자, 그 다음에 P는 어디에 써야 돼? 비율이니까 분수제, 그죠? 그러니까 P는 어디 써야 돼? P는 분자에 쓰고 E는 분모에 쓰네.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니까 여기서 P 프라이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제 주가지, 그죠? 요 요 주가는 매일매일 변한다 그랬다, 그죠? 사람들이 막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면은 회사의 주식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다 그랬지, 거래소에서, 그죠?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막 사고 팔면 하면 된다, 그죠?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니까 요 프라이스는 매일매일 변하는 회사의 주가고 어닝은 벌어들인 돈인데 요 프라이스의 의미는 회사의 주가는 회사 전체 시가총액을 갖다가 그 회사의 주식 수로 나눴는 거다, 그자? 주가는 회사의 주식 수로 나눠야지 주가가 나오지. 그러니까 P는 한 주당 가격이다, 그자? 한 주당 가격. 주가는 한 주당 가격을 의미하고 여기 어닝은 요 프라이스가 한 주당 가격이니까 어닝도 한 주당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죠? 어닝도 한 주당 벌어들인 수익.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인 수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나 크냐 요걸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러면 BPS에 대해서 BPS BPS는 요거 B는 북밸류고 BPS 잘 맞나? BPS 북밸류 퍼 쉐어다. 퍼 쉐어는 한 주당이라는 의미라 그랬지, 그래? 나누는 거니까 퍼 쉐어. 북밸류 퍼 쉐어라는 얘기는 북밸류가 한 주당 얼마냐 이 말이다. 북밸류가 한 주당 얼마냐. 북밸류는 여기 위에서 봤듯이 자기 돈, 그러니까 자본을 북밸류라고 얘기하고 퍼시어는 한 주당 북밸류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갖다가 자기가 나누는 주식 수만큼 쫙 나눠주면 북밸류 퍼시어가 나오겠지. 한 주당 북밸류, 한 주당 자본은 자본 총계를 갖다가 주식 수로 나눠주면은
한 주당 자본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 이제 PBR은 P는 프라이스, B는 북밸류, R은 레시오. 레시오라는 말은 B라는 얘기고 프라이스 북밸류 레시오니까 프라이스를 분자에 적고 북밸류는 분모에 적는다. 자, 프라이스는 한 주당 가격. 프라이스는 한 주당 가격. 여기에서 나오는 B는 한 주당 북밸류. 한 주당 가격. 한 주당 북밸류. 이렇게 비교해야지 PBR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죠? 요거는 P를 한 주당 가격이라 해놓고 요거 B는 그냥 회사의 전체적인 자본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지. 한 주당 주가, 한 주당 자본, 당 주가, 한 주당 북밸류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정확한 비가 현금 현금 DPS 이러면 DPS는 디비던스 퍼 쉐어. 디비던스는 배당을 해야 그랬다. 그죠? 디비던스. 배당 퍼 쉐어니까 퍼 쉐어는 주당이라는 뜻이다. 그죠? 퍼 쉐어. 그러니까 배당을 주당 얼마 줬느냐. 그러니까 주당 현금 배당이죠. 그죠? DPS는 주당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은 주주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 그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면 좋아하겠지. 그런데 회사도 하나의 사람으로 보라 그랬다. 그자? 회사도 법인이라고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보라 그랬다. 그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자기 회사에 유보시키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딱 닥치면은 견딜 수가 없겠지. 자기가 자기 수중에 돈이 좀 여윳돈이 좀 있어야지 막 어려운 때가 닥쳐도 막 그걸로 이게 연명을 하는데 자기가 여윳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려운 때가 닥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자?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주면은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어려운 때를 대비를 할 수가 없고 또 너무 회사를 생각해가지고 유보만 많이 시키고 배당을 하나도 안 주면은 주주들이 또 싫어하겠지. 배당을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러면서 맞지,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유보금하고 배당금의 비율을 조정해 줘야 된다, 그죠? 어, 그래야지 법인도 살고 회사에 투자했는 주주도 살겠지, 그죠? 주주도 은행 이자보다는 좀 높게 나와야지 주주도 좋아하겠지. 자기 있는 회사인데. 주주는 자연인이고 회사는 법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법인도 살아야 되고 법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연인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 그죠? 현금 배당 수익률. 현금 배당 수익률은 주가에 대비해서 배당이 얼마만큼 나왔냐 요거를 의미한다. 현금 배당 수익률은 주가에 대비해서 배당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자 자연인이 딱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시장에서 딱 형성돼 있겠지. 이 회사 주식을 지금 딱 사면은 배당을 얼마만큼 받느냐 요거를 딱 따지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 원이고 배당금이 500원이 나올 예정이다 이러면은 현금 배당 수익률은 10%제 그자?
현금 배당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했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좋다 그자. 현금 배당 수익률은. 현금 배당 수익률은 주가에 대비해서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냐. 요게 현금 배당 수익률이다. 주가에 대비해서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냐. 자, 그러면 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시가총액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에다가 주식수, 주가에다가 주식수만큼 곱하면은 이 회사의 총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일단 뭐 주가가 5,000원이고 주식수가 만약에 100주다 이러면 이 회사의 총 가치는 50만 원이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5만 원이고 이 회사의 주식수가 100주다 이러면 이 회사의 총 가치는 5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가총액도 내려가는 거다. 그죠? 주식수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주식수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요 주식수도 변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주식수는 잘 안 변하는 거다. 그자? 회사가 막 나중에 뭐 더 돈이 필요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막 주식을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럴 때 빼면은 주식수는 고정돼 있다고 보면 되고 주가는 매일매일 변하는 거다. 그지? 자, 그럼 한번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2009년 12월에 자본금 4억과 부채 2억, 총 6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오케이만두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자본금은 자기 돈이니까 요거는 자본금은 자기한테 투자했는 사람들한테 주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주주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다. 액면가 5천원에 8만 주를 발행하면 자본금 4억 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투자했는 비율만큼 주주들한테 쫙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한번 작성해 보자. 아까 위에서 말했는 거 기억나지? 자, 액면가는 얼마였노? 아니, 유상증자는 원래에서 쪼개는 게 아니고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거다. 회사가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건데 자본을 늘리려면은 주식을 더 발행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돈을 더 받고 주식 숫자를 더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옛날에 5천원 액면가에 만약에 100주를 발행을 했다 이러면은 만약에 회사가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은 액면가 5천원에다가 한 10주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 액면가 5천원에 10주를 더 발행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돈을 받고 그 10주만큼 투자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옛날에 100주를 발행했는데 회사가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10주를 더 발행했으니까 총 주식수는 110주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증자를 하면은 자본금이 늘어나고 어, 어,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다음 이제 주식 숫자도 늘어나는 거다. 유상증자 요거는 어려운 문제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아직 이거를 확실하게 익혀야 된다. 재무제표 용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액면가는 5,000원이라 그랬네. 자, 5,000원 적고. 발행 주식 수는 8만 줄 알겠다. 그죠? 자, 자본금은 얼마야? 자본금은 얼마야? 자본금이 5억이야. 4억이야. 자본금이 4억이지. 자본금은 어떻게 구하면 되노? 자, 위에서 말했던 게, 위에서 이야기를 쭉 했던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자본금 어떻게 구해? 지금 이것만 알고 있다. 그럼 자본금 어떻게 구하노? 지금 네가 요표만 알고 있어. 위에 막 얘기했던 거는 네가 이야기는 몰라. 흘러왔던 이야기는. 그래. 주식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금이 나오지. 그래. 잘하네. 사업 매출액. 매출액은 얼마 올렸다 그랬노? 매출액은 이야기를 알아야 되지, 그죠? 자, 2009년 12월이다. 2009년 12월에 설립했다 그랬다. 그럼 매출액 빵원이자. 방금 설립했다, 이 회사를. 자, 매출액 빵원, 영업이익 빵원, 수익 빵원, 유보금 빵원. 일단 방금 설립해가지고 장사를 하나도 안 했다 치자. 그러면 다 빵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자산은 얼마야? 자, 자본은 4억이라 그랬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부채는 2억이라 그랬다. 은행에 2억을 빌렸다 그랬지. 20, 100, 1000. 자산은 자본하고 부채하고 합쳐서 자산이 되는 거지. 자본하고 부채하고 합쳐가지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집기류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고 뭐 필요한 물건도 다 샀다 그랬다 그죠? 어, 유보율. 자본 유보율은 유보를 시켜야지 있으니까 자본 유보율은 지금 없다 그죠? 장사를 지금 안 했는 상태다. 자, 지금 2009년 상태를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지. 자, 부채 비율은 얼마고? 부채 비율은 뭐라 그랬노? 부채 비율은 자기 돈에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를 나타내는 거지. 자기 돈에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 돈 4억에 대비해서 부채가 2억이니까 부채 비율은 얼마야? 자기 돈에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냐 이걸 나타낸다. 암산이 안 되나? 자기 돈에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냐 이니까 4억 분의 2억 이러면 되겠지. 4억 분의 2억. 4억 분의 2억은 4분의 2제. 4분의 2는 2분의 1이제. 2분의 1이 얼마냐?
50%지. 영업이익률은 지금 원래 방금 성립해가지고 영업이익 없다 그죠? 턴도 없고 어닝도 없고 없다 그죠? 배당도 없고 다 없다. 아, 주가는 그 주주들끼리 약속하기를 1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주가는 변동이 없겠지. 원래는 주가가 변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주들끼리 1년 동안 우리 주식 사고 팔고 하지 말자 이러니까 주가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죠? 자, 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노? 시가총액. 회사의 전체 가치. 시가총액이다. 그죠? 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해? 주가에다가 주식수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온다. 그죠? 주가 5천원에다가 주식수 8만 주를 곱하면 4억이 나오네. 5, 8에 40. 그 다음 이제 2010년에는 장사를 1년 동안 장사를 했다 그랬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자. 매출 6억, 영업이익 2억, 순이익 1억, 순이익 1억 원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5천만 원을 주고 회사에는 5천만 원을 유보를 시켰다 그랬다. 자, 1년 동안 회사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끝났다. 이거를 한번 작성해 보자. 액면가는 변화가 없제. 액면가는 언제 이 얘기까지 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거 액면가는 언제 변화시키냐 그러면은 만약에 회사가 장사를 아주 잘하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랬다 그지. 회사가 장사를 잘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막 주가가 올라갔다 쳐보자. 회사가 막 10년, 20년 막 이렇게 지났다. 막 100만 원, 200만 원까지 100만 원, 막 200만 원, 1000만 원, 막 2천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 보자. 자, 그러면은 이 회사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거 회사 주가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러니까 이 회사를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회사 막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가 안 돼. 왜냐하면 주가가 막 너무 높은 수준이 있는 게라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는 액면 분할이라는 걸 한다. 액면 분할. 만약에 자 5천 원에 8만 주를 발행했으면 5천 원에 8만 주를 발행했으면 만약에 500원이면 몇 주를 발행하면 되겠노? 5천 원에 8만 주를 발행했으면 500원이면 5천 원에 8만 주를 발행했으면 만약에 500원으로 치면은 몇 주를 발행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셈셈이다 그자. 5천 원에 8만 주 발행하는 거나 500원에 80만 주 발행하는 거나 그자. 어. 그럴 때 액면 분할을 한다. 5천 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5천 원짜리를 뭐 1천 원짜리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겠지 그자. 그럴 때 필요한 경우가 있다. 주식 분할이 아니고 정확한 용어는 액면 분할이다. 액면 분할. 액면을 분할을 딱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지. 주식 분할이 아니고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숫자가 늘어난다. 아까 계산해 봤듯이 5천원에 8만 주면은 만약에 액면을 500원으로 낮추면은
12만 주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어, 그런 식으로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다. 자, 액면가는 그런 경우에 변경이 되는 거고, 어, 그거는 논외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하려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고, 이거 빨리 해보자. 자, 그러면 뭐, 또 질문 있나? 그건 아니야. 그냥 액면만 나누는 거야. 액면만 나누는 거야. 5천 원에 8만 주. 요거는 그대로다. 자, 5천 원에 8만 주, 4억. 5천 원에 8만 주, 4억. 요거는 그대로다. 자, 매출액. 요거는 이제 1년 동안 장사했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지. 위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나? 매출액, 2010년에 매출액 얼마 올렸어? 그건 올렸다 그랬다, 그지? 영업이익은 2억. 이익은 1억 올렸다 그랬다, 그지? 요거 숫자 잘 보이나? 숫자 보이지? 자, 그러면 그 1억 중에서 배당은 5천만 원 했다 그랬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유보도 5천만 원을 유보시켰다. 자, 그 다음 째. 회사에 유보를 5천만 원을 유보를 시켰으니까 자본 총계가 늘어나겠지. 자본이란 말은 자기가 가진 돈이니까 법인, 법인이라는 사람이 가진 돈이다. 그자? 유보를 5천만 원 시키면 법인이 가진 돈은 4억 원에서 4억 5천으로 늘어나겠네. 100, 천만. 부채는 자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고 이런 건 없었다. 자 그러면 자산은 자기 돈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하고 합친 게 자산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자본 유보율은 어떻게 되노? 자본 유보율. 자본 유보율이란 얘기는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유보시킨 돈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냐 요걸 나타낸다 그랬다. 그자? 자본 유보율. 자본 유보율은 자기 자본에 어, 대비해서 자기 돈에 대비해서 유보를 얼마를 시켰느냐. 그러면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막 장사를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할수록 유보금이 계속 붙을 거니까 숫자를 기록한 다음에 유보금이 계속 붙을 거니까 회사가 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장사를 하면 할수록 자본 유보율은 결국 계속 늘어나는 거다. 그죠? 어, 계속 이제 회사에 돈을 계속 흑자가 나면 계속 유보시키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올해는 1년만 장사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본 유보율은 그럼 어떻게 되노?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자본이 얼마야? 이 회사의 자본이 얼마고?
이 회사의 자본이 4억이야? 이 회사의 자본이 4억이지. 아, 그래, 그래. 자본금. 자본금이 4억이지. 자, 그럼 여기는 억. 유보금은 5천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4억 하면 되겠네. 이5 5%. 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됐노?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몇 분의 몇 하면 돼? 그래.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니까. 자본이 얼마야? 자본이 얼마야? 이 회사 2010년에 자본이 얼마야? 2010년 이 회사 자본이 얼마야? 4억이야? 요 자본하고 자본금하고 헷갈리면 안 된대. 자본은 지금 회사가 어,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그렇지, 그렇지. 어, 유보금을 배분해서